여기는 강남,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지금 이 거리엔 헬스장이 넘쳐납니다. 지도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헬스장이 어림잡아 40개, 헬스장 폐업률 81.6%, 먹튀, 월 3만원 치킨게임. 회원들은 1년권을 끊어도 되나 불안해하고 사장님들은 출구 없는 고민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회원권 가격을 더 내려야 하나? 한 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외상기구들을 더 넣어야 하나? 그런데 바로 이 거리에 그것도 임대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 1층에서 무려 10년째 버티고 있는 헬스장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내리지도 기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도 않으면서요. 이 헬스장은 무려 10년 넘게 강남 1층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함은 무엇일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1층에서 살아남은 헬스장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1일권을 끊어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 1일권 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대답은 1일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1일권이 안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스트짐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 네이버에서 1일 체험 패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기존 회원들에게 그 어떤 불편함도 끼치게 하고 싶지 않은 관장님의 깐깐함과 엄격함이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매너 코드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헬스장은 어떤 곳일까요? 1일 패스를 끊고 나니 관장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거구의 남성이 직접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락커, 탈의실, 샤워실 이용 방법, 그리고 1층 기구 사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전 11시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본인의 운동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이 극도로 깨끗하고 쾌적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생존의 특별함이라고 할 만한 것은 느끼지 못했죠. 하루만 왔을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번 써보고 여기를 많이 이용해 봐야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만에 이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은 왜 많은 헬스장 중에서 하필 여기를 선택했을까? 왜 1년, 3년, 5년 오랜 기간 멀리서도 여기로 오는 걸까? 궁금해진 저희는 운동 중인 한 남성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1,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지인이 오래 다녔는데 시설이 되게 좋다고 그래갖고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들이 다 좋은 것들이기도 하고 관장님이 되게 좀 친절하시기도 하고 쾌적하게 좀 시설을 유지를 잘 하고 계셔가지고 조명이나 거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운동할 맛이 나는 그런 좀 시설이고 무엇보다 일단은 기구들이 좋아요. 등록한 지 2주 정도 된 이 회원분께서는 저희 첫인상과 비슷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저스트짐을 소개한 한 유튜브 컨텐츠에 달린 댓글입니다. 단순히 좋은 머신이 아니라 관리 및 운영이 특장점인 곳이다. 기존 회원분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기도 하죠. 저희는 고가 머신, 시설의 쾌적함, 직원분들의 친절함, 그 이상이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유산소 기구를 이용하던 순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헬스장에서 유산소 기구가 창밖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요. 여기는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저희는 왜 유산소 기구가 창밖이 아닌 내부를 향하도록 배치되었는지 관장님께 직접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1층이다 보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신기해서 내부를 쳐다보시게 되고 밖을 바라보시다가 눈이 마주치게 되면은 약간 민망하실 수도 있어서 또 이제 회원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이제 운동하는 장면들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밖을 보는 거 못지않게 더 재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게 실은 실례일 수도 있어서 대놓고 쳐다보지는 못하는데 런닝머신을 타고 있는 와중에 정면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본인의 운동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유산소 기구로 운동을 마무리하시던 한 여성 회원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스트짐은 한 어느 정도 다니셨어요?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네. 1층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하고 밝은 분위기에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왔을 때는 생각보다 뭔가 무서운 기구도 많고 저는 아직 저런 걸 네. 잘 모르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좀 먼저 막 신나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구나 그런 걸 느껴서 좀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경험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 공간 설계자의 기구 선택 및 배치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스트짐 관장님께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저스트짐 관장 류재현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1층에 그래도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이나포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이거. 다이나포스 이제 케이블로 머신은 제가 클럽 초창기에 인수하게 됐을 때 원래 있었던 브랜드가 다이나포스. 이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머신입니다. 너무 컴팩트하고 진짜 컴팩트하긴 하네요. 사용감도 부드럽고 네.
그래서 다이나포스보다 더 좋은 머신이 쉽게 없는데 굳이 뭐 국산 기계 또는 오래된 기계라고 안 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보통 이제 헬스장 관장님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 기구가 조금 더 좋은 기구로 세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인스타에 올리더라도 사실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죠. 네. 사실 쇼업 되는 부분도 정말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등록을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냐 아니냐가 쇼업보다는 더 중요하다. 운동도 잘 되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뭔가 딱 그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 표현되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공간인데 네. 운동이 잘 되면 우선 그게 1순위를 통과한 것이고 싸고 비싼 브랜드 밸류 이런 것은 두 번째여서 네. 이 첫 번째 밸류 이상의 무언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밸류를 뛰어넘는 머신이 있다면 얘보다 더 오래된 연식의 기구를 살 수도 있고 최신형의 기구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이라고 한다면 뉴텍 좋아서 샀습니다. 뭐 외산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유택을 구매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특히 이 신형 5님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네. 들어온 지 한 2주 됐나요? 저희 클럽의 방향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사실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려면 대표님 한 1년 전부터 그걸 계속 고민하고 이게 약간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왜 좋다고 느꼈어요? 원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교를 했던 게 두 브랜드가 있었는데 네. 아스널이나 그다음에 아틀란티스. 그런데 이 손잡이 부분, 이 손등 부분이 아틀란티스에는 없는 그런 액세서리예요. 정말 섬세한 배려긴 예, 하죠. 매우 섬세하고 작은 근육이잖아요. 네. 이 손등을 살짝 걸면서 했을 때 내 전환이나 손바닥에 분산되는 신경을 상쇄할 수 있게 이게 결정적인 이제 구매 포인트였어요. 루텍의 초창기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약간 미비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발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뉴텍이 그 부분에서 정말 발전을 하고 있고 저랑 이 뉴텍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어떤 순간에 잘 합이 여기서 교차점이 만났구나. 이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로고가 원래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구들이 원래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가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커버를 다 떼고 지금 기구들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 덜 답답하게. 제가 만약에 이 헬스장 대표예요? 저는 안 뜯었어요. 왜냐면 로고가 있고 싶거든. 로고를 딱 박아놔야 이 기구가 뭔지 얼마나 비싼 건지 자랑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그런 잘한 포인트들은 좀 생략할 수 있다. 저스트짐 1층에는 파나타, 이카리안 같은 소위 외상 고급 머신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1순위 고르지점은 그런 브랜드 밸류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오직 그 기구가 회원들의 완벽한 운동 경험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센터가 나아가려는 큰 그림 속에서 명확한 퍼즐로 끼워 맞춰 들어가지는가였습니다. 그 명확한 필요성만 있다면 그것이 외산이든 국산이든 아니면 오래된 낡은 기구든 언제든 이 센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죠. 대표님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은 기구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로고가 없어도 괜찮고 제품이 뭐 오래돼도 괜찮고 느낌만 좋다, 사람들이 쓰기에 편하다, 운동감이 좋다, 여기에 최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자가 최우선이 되는 업장을 운영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요즘에 뭔가 헬스장 리뷰 컨텐츠 보면 우리 헬스장 몇십억 들여서 어떤 기구 샀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구는 지금 충분히 좋고 사용자들이 충분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오래돼도 굳이 바꾸지 않아, 이런 관점이 있으신 것 같고, 뭐 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야를 가리는 커버가 있기 때문에 뉴텍이랑 기구는 쓰지만 커버는 또 떼버리고, 좋은 기구가 있어야지만 헬스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안 좋은 기구라고 헬스장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센터 시작부터 설계하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구들이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헬스장을 이렇게 꾸릴 때는 하나의 브랜드를 풀 세팅하는 게 좀 편하고 금액도 사실 훨씬 저렴하고 더 이상 그 발전을 멈춘 센터라면은 네네. 뭐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네. 발전을 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넣고 시설비에 투자 계속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지? 대표님 건물 주세요? 성실하게 월세 내고 있는.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이 클럽을 오픈하게 됐는데 통장에 이상하게도 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0년 이상을 일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체육관 오픈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의 최선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큰 그림은 있었어요.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체육관의 모습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하에 기구를 사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이 톤에 맞는 기구들로 구매를 하려고 했고, 또는 색을 커스텀했고, 지금 당장은 이 기구를 샀지만 다음번에 사고 싶은 기구랑 연계를 생각해서 현재 이 기구를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12년째 지금 클럽을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기구의 기준은 브랜드가 아닌 오롯이 그 기구를 고른 사람의 안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목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회원분들이죠. 운동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일반인, 구력 5년 이상 된 중고급자, 심지어 선수 준비 중인 헤비 유저분까지 정말 다양한 구력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놀랍게도 똑같이 큰 만족감을 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또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분위기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토화를 입고 계신 거 보니까 김성환 선수님도 좋아해서 여기 옥상에 스타일때 맞아요. 근처에 있어요. 근데 왜 거기 안 다니시고? 아무래도 정서가 이쪽이 조금 더 아. 분위기가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그 좀 그래도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헬스장의 뭐 분위기가 좋다가 크게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일단 되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아. 되게 큰 것 같고 그 유명한 헬스장들에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좀 맞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이제 되게 운동 좋아하시는데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서로를 배려하고 운동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수준 높은 자발적 분위기가 이 공간에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서도 이 센터를 찾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분위기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이제 저희 헬스장 이제 에티켓이 하나 지하에 가면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소가 그게 뭐예요? 저희는 한 남성 회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하층에 3년 전에 이제 공간을 확장을 했고요. 순수 운동 공간으로서는 1층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와, 하드코어. 네. 와 네.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크게 넣어줬네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이거를 하셨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시죠? 네, 있었어요. 그림까지 넣은 이유가 이게 글로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 글을 해석하는 그런 범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더 직관적으로, 실은 문신이라는 것도 다수 대중의 허용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면 거의 뭐 반신, 전신 문신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정말 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거예요. 요즘 세상의 기준치곤 솔직히 너무 깐깐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어떤 너무 프라이빗한 집 문화를 지향하는 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려보았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다수 대중이 불편하지 않는 게 목표인 거죠. 프라이빗은 어떻게 보면 소수에게인데 다수 대중이 불편하지 않게끔 유지 관리시켜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한테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실 그냥 못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따라하게 되니까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매너도 제가 이 헬스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들 탈의실도 너무 깨끗하게 이용하시고 기구도 다 닦아놓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좀 오래 다니고 싶다 느꼈어요. 그러네요. 회원분들 수준 자체가 좀 높은 느낌이네요. 1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저스트짐 하드코어. 또 어떤 멋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관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피트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운동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저들이 절반 이상이실 테고, 운동을 좀 심각하게 또는 시합을 나가고 싶어서 이런 헤비 유저들이 또 절반보다 살짝 못한 네. 그런 숫자로 꽤 다수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차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는 레이싱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공도와 서킷이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약간 더 서킷의 느낌에 가깝고, 서킷을 질주하고 싶은 슈퍼카들을 위한 하드코어 존. 더 많은 운동기구가 구비된 이곳의 탄생 배경에 관해 저희는 좀 더 자세히 관장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원님들이 늘고 있었어요. 공간을 확장하고 싶은데
전층을 다 쓰고 있어서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이 이 빌딩에서 한 번도 임대가 된 적이 없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꾸몄을 때 한 층에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관리라든지 한 층에서 시원하게 뷰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실은 단점이죠.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컨셉을 아예 달리해서 하나의 회원권을 등록을 했는데 두 개의 헬스장을 다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한 층에서 그냥 구획만 나눴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구현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회원님들이 그렇게 그 장점 부분들을 느껴가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완벽하게 시작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속 대표님 얘기 듣다 보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고요,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되잖아요. 아, 사업은 꼭 완벽한 그림이 없더라도 네, 그렇죠. 그냥 그때 현실에 맞게끔 계속해서 계획을 잘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 되는 거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네. 같아요. 대화하면 할수록. 네. 처음부터 세팅이 됐다면 실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드물어지잖아요. 대표님, 이제 또 지하에는 어떤 또 어마무시한 기구들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세팅해 놓은 기구들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지만 최고 출력을 했을 때도 나의 출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계가 아니다. 진짜 무겁게 고중량을 때려봐야 얘가 흔들림과 안정성이 어떤지를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시타델이라는 풀다운 머신인데요. 스타트가 만만치 않은 운동이지만 최고 출력을 했을 때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매우 넉넉한 사이즈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하드코어 존의 그런 아이덴티티랑 맞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진짜 하드코어한 이미지의 어떤 기구를 하나 탁 떠올려보라고 하면 누워서 하는 버티컬 레그 프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유연성도 따라줘야 되고 뭔가 압도적으로 있는 기구다 보니까. 고문기장이 예쁘장해서 그렇지 만만한 그런 느낌의 머신이 맞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표님, 실제로 많이 쓰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써요? 예, 남들이 사용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회원님들이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아직 이 기구를 접근하기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분들이 트라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걸로 또 만들어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일반 회원님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갸녀린 여성 회원님들도 접근하십니다. 저희는 저스트짐의 회원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던 분위기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손에 잡힐 듯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저스트짐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다니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저스트짐만의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문 운동인 분들이나 네.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많고 직장인 분들도 많고 네. 좀 항상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되게 긍정적 자극을 받고 이런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꾸준히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드코어존의 각종 기구들과 거기에 얽힌 재미난 일화를 관장님께 들으면서 프리웨이트 덤벨존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 머신을 만나게 되었죠. 사실 위치가 어떻게 봤을 때 좀 신기하죠. 왜냐면 보통 프리웨이트존은 딱 요거만 있는데 여기 갑자기 케이블 머신이 동그라미 좀 있으니까. 이 머신 자체도 좋지만 이 위치, 이 위치가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을 기획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하에 사게 됐고, 덤벨 운동을 하면서 또 믹스 세트로 케이블을 같이 덤벨 프레스가 끝나자마자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로 리어 델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덤벨 프레스를 한다든지, 또는 이두 덤벨 컬을 하시고 프레스 다운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머신을 선택하게 됐고, 수업하시거나 개인 운동하시는 회원님들도 너무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라이를 이렇게 하고 누워서 프레스도 하는 거죠. 이게 관장님께서 그리는 그 예. 상상의 이 예. 모습입니까? 트레이닝적 상상력, 그 부분을 편안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하 1층에 가장 최근에 입고된 두 머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3두와 2두 머신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머신의 가격을 합쳐 수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케이블로 보통 하는 거를 머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원래 저런 케이블에서 하면 몸통도 세팅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세팅해야 되고 막 힘도 막 끌어지도 써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게 없다? 그런데 이 기구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지적이 매우 정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클럽을 막 세팅하는 입장이라면 이 기구를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개에 3천만 원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참 좀 그렇죠. 근데 저희 클럽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2년이 됐고 등가슴 다리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팔운동에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상완 삼두근 장두를 공략하는 동작이 꽤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셋업하기가 불편해서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삼두 운동 기계랑 이제 이두 운동 기계를 구매를 하게 되는 비어 있는 운동 고리를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워드리는 게 이제 12년 된 클럽, 더 성숙해지는 클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예, 좀 삼두에 이 돈을 태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저희 클럽에서는 그게 설명이 되고 이제 실은 와이프를 설득시킬 때 그러면 저 매우 힘들었어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관장님은 기구 덕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구에 관해 빠삭하셨지만 관장님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구 덕후가 아니라 체육관 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체육관을 완성시키고 빈틈을 채워나가는 의미에서 기구가 필요한 것이지 기구 덕후인 분들이 보통 내가 관장으로서 투자를 잘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또는 다른 사람한테도 인구에 회자되는 게 기구라고 포인트를 드는데 체육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계를 많이 넣었다고 해서 좋은 클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동선적 측면에서 기구를 한두 대 빼더라도 실은 동선이 주는 효과가 더 크다면 동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기구를 안 사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공간에서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부담스럽지 않게 권유하는 분위기. 초급자는 중고급자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보며 운동에 대한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중고급자는 초급자들을 배려하면서도 넉넉한 출력을 가진 다양한 기구들과 놓치기 쉬운 빈틈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기구들로 자신의 운동 경험과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중심에는 트레이닝적 상상력을 10분 발휘하여 섬세한 판을 깔아주고 계신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은 회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요. 10년 동안 이 헬스장을 다니셨다는 한 회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회원님 생각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단계마다 나누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번에 제가 이런 기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기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 이러이러한 거고 분명히 이 체육관이 관장님의 자본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운영되는 체육관인데 공동체 의식 같은 약간 주인 의식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 동안 관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운영하시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본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머신들이 되게 들어왔고 이제 관장님의 이제 철학에 맞는 이제 기구들이 아마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대표님한테 이제 이거 입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제안하는 것 때문에 보면 입고 예정, 입고 계약 완료.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1층에서 봤던 1층하고는 또 뭔가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뭔가 색깔 자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 또 좋은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자들을 오히려 배려하면서 초중급자들을 더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고급자들을 배려하는 것들도 어떤 섬세한 가이드들이 다 있는 거죠. 너무 시끄럽게는 또 하면 안 돼요. 또 너무 과도한 노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또 기구들도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서로 그냥 알아서 지킬 수밖에 없는 룰들을, 암묵적인 룰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걸 꼭 지켜야 돼 이런 거 아니지만은 그냥 내가 뭐 하다 보면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약간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느낌이에요. 저는 뭔가 여기 헬스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마을 같다는 느낌이에요, 좀. 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떤 걸 맞춰나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딱 그런 마을의 형태지 않을까?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거의 1시간 넘게 지하의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는 굉장히 신기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 이렇게 제가 촬영할 때 말을 엄청 많이 하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이 공기가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 파란색 등 같은 게 달려있는데 저런 파란색 등은 뭐예요? 그 산소 농도 제일 낮은 게 도심의 지하에 그 산소 발생기를 강제적으로 이제 놔둬서, 이게 산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혀 티가 안 나죠. 예, 티가 안 나는 거여서 몇 달 안 써봤어요. 바로 차이가 느껴지는. 물론 이제 수치도 다르겠지만 그 수치와 상관없이 느낀적인 느낌, 그 인간의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느낌 또한 다르구나. 또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고 회복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는 샤워실이랑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습기가 안에서 돌지는 마련이어서. 근데 저희는 지하층에 물을 쓰는 구조물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고. 근데 사실 어쨌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할 때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돈으로 더 좋은 기구를 살 수도 있는 눈에 거고. 보이는 내가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똑같잖아요, 사실. 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네. 실은 좀 조심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제가 지하에서 이제 초기 6년간 운영을 했을 때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들, 제가 다시 또 1층을 사용하다가 지하를 확장하게 됐을 때 그 네.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을 금전으로 투자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네.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 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동시에 일부러라도 회원님들한테 네. 그돈 썼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썼단 말입니다. 네. 일부러라도 회원님들한테 저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건 있어서 강조를 하는 편이고 네. 그게 실제로 필요하니까 다른 데 집행을 할 수 있었어도 이것을 했다는 것은 내 업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내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들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 딱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안 달면 당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아껴서 사실 그만큼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이거를 내가 탁 쓰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관장님은 가기 싫어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본인은 운동밥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었기에 꿈을 이룬 사람이며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고요. 기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얘는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아무리 비싼 차, 뭐 네. 2억, 3억짜리 차라 할지라도 정비,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음. 실제로 여기서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뭐 이걸 내가 지금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헬스장들은. 이제 사실 그러면 좋은 클럽은 아니죠. 실은 운동 공간이잖아요. 기구 자체가 아직은 미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있는 기구를 관리를 못하는 것은 특정 타이밍에 살짝 완벽하지 않은 상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1, 2주 또는 뭐 3, 4개월 동안 뭔가 안 고쳐지고 있다. 그 클럽은 좋은 클럽은 아닙니다. 기구의 핵심은 관리고 사실은 구리 스치를 얼마나 잘하냐고 네네,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은 운동 감도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있는 게 2, 3개월 안에 수리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A 평지가 딱 붙어 있고 생각해보니까 한 대도 없네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저희도 당연히 점검 중 꽤 자주 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가느냐 또는 1주, 2주 안에 끝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부품의 수급 문제라든지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수리 주기가 너무 길다 또는 음료수 자국이 있는데 이거 1, 2주가 됐는데도 그게 안 닦여져 있다. 네. 이제 그 운동 공간은 다른 매력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네. 고려를 해봐야 돼. 네, 좀 근데 대표님 혹시 천장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래도 손을 대려고 모든 체육관들이 구석구석에 거미줄들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업하거나 뭐 체육관에 근무 중일 때 한 번씩 떼요. 조그마한 노력들 관리들이 나중에는 이제 크게 차이가 되는데 벤틀리도 고장 나고 맞아요. 모든 기계들은 고장 납니다. 근데 고장이 디폴트인 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탈의실 같은 부분도 한 30평 살짝 안 되는데 1억 9천 정도 썼어요. 다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실은 유산소랑 씻고 가는 거 될 수 있어요. 일반인이 시설에서는. 그런데 좋은 기구는 사놨는데 이 탈의실의 설비를 너무 이제 그 기구에 비해서 떨어지게 해놨다거나 좋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면 기구 사놓고 고장났는데 안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나 오히려 더 다수의 소비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유산소 기구의 라인업과 관리, 탈의실 샤워실의 그런 수준과 그 다음에 관리, 실은 금전적 투자의 첫 번째 우선 포인트이지 이거는 추후에 한 대씩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사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내가 사업주라면 어떻게 번 돈을 최대한 보이는데 나의 사업장을 더 홍보하는 데 써야 되지만 이제 대표님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 그냥 결과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내 개인이 더 잘 살고 더 배부르겠다고 하면 투자 안 했을 법한 것들을 더 다시 투자하고 하면서 결국엔 이 공간들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회원들이 더 많아지게 된 약간 선순환의 구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참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거를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없다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뭐 아무렇지 않게 거미줄 이렇게 치우는 거 얘기했지만 제 사무실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찾아보면 좀 더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제 사무실에는 불구하고 그냥 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저희가 취재하러 왔는데 제가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헬스장 1일 패스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관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왜 굳이 강남에 1층이어야 했는가? 1층이라는 선택지가 되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더블, 트리플 나잖아요. 왜 1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12년 전에는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에서 오픈을 했었어요. 네. 있던 클럽을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오픈을 했었는데 건물주께서 네.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다면 실은 강남이라는 공간이 네.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맞아요. 이제 저는 강남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픈을. 네. 하지만 이제 저의 트레이너 생활 초창기부터 강남에서 벌써 있었기 때문에 만나뵀던 회원님들과 그런 헤어지는 것이 매우 싫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공간이 한 3년간 임대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비용이 좀 비싸긴 하겠지만 이제 회원님들과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 공간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 그 와중에 1층이 있었을 뿐이고 비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감당하자. 1층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되곤 하니까 추가된 그런 월세 부분은 렌트비는 내 마케팅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회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굳이 고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이고 사업적 관점에서는 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트니스업에서 소위 운동밥을 먹는 게 제 꿈이었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을 길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 또 이왕이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런 인연들과 길게 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스짐의 처음과 현재 그리고 미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이 헬스장에 10년을 다니셨다는 회원님을 뵐 수 있었고 저희는 정중히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 그래도 10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네. 한번 발을 들이면 네. 나갈 수 없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관장님이랑 그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당부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여기는 이 지역에 계시는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기 때문에 선수가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 시합 준비를 한다고 해서 네. 너무 그 튀는 행동이나 위화감을 주는 행동으로 회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당부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요. 그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냥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그 이용자가 돼야 되겠다. 그 당시에 남자 선수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매너 죽겠으니까. 똑같이 회원복 입고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운동 끝나면 벤치도 다 닦으시고 정리도 다 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선수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때부터 와.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운동하기 싫은 날도 솔직히 있었고 근데 이제 일단 오면 여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오는 시간에는 항상 같은 회원님들이랑 운동을 하게 돼요. 동료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샤워실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다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한 2주 정도 했는데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씻을 수가 없으니 이제 이거는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거라서 그 2주 동안 회원권을 전체 다 연장해 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오히려 관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못 씻는 거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어차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다른 체육관 이렇게 안 한다고 오히려 저희가 말릴 정도로 진짜 내가 약간 여기 공동체 일원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곳이네요, 좀.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스며든다?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좋다. 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헬스장을 만드셨을까?
헬스장은 처음엔 시설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7년, 10년 이사가도 그리워하는 사람들, 헬스장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시설과 분위기가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관계였습니다. 사람은 시설 때문에 등록하지만 관계 때문에 남는 건 아닐까요? 근데 여기 헬스장 이름이 저스트짐이잖아요. 한국말 해석하면 그냥 헬스장이잖아요. 맞아요. 저스트짐의 뭐 의미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육관 공사를 하고 오픈 직전인데 이 간판을 뭘로 할까를 못 정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썼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레이트짐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그레이트짐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퇴직했는데 돈이 700만 원밖에 안 남은 이제 그런 매우 좋은 체육관이었지만 그리고 노력했지만 매 순간 그레이트 하지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불편한 공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좀 부담스럽다. 이제 언제나 헤어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힘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공간이면 된 거지 특정한 이름, 또 멋있는 이름, 강한 이름 보다도 나한테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실은 동네 분들이나 이제 뭐 직장 근처인 분들은 그냥 체육관이면 된 거지 어떠한 체육관 상호가 크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래 저스트짐 하자 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간판도 그래서 크게도 안 했어요. 운영 초창기에 1km가 안 되는 몇백 미터의 길인데 한 7, 8개의 체육관들이 수백 장의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숫자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이제 그런데 오늘 매출이 없어. 나만 이러고 있나? 라는 그런 불안감, 좀 자기 확신이 좀 흔들리는 순간들 매 순간 있죠.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어. 다른 대표님들도 모두 그런 순간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완벽함이 없어도 됩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또는 설비가 완벽하든 안 하든 시작을 하시고 그렇지만 어떠한 큰 그림은 이제 있어야 된다. 그 그림을 향해서 빠르게 도달하지 않아도 천천히 도달해도 그 가고 있는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오히려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관장 유재현님하고 관장이 아닌 유재현은 동일한 사람입니까? 전혀 동일하지 않죠. 아, 그래요? 어떻게- 매우 게으르고 있는 힘껏 게으르려고 노력하고 본가에 오랜만에 가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너 집에 빨리 안 가냐. 왜냐하면 제가 가는 모든 길이 저스짐이 강남에서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기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기구를 고르는 안목, 초보자와 매니아가 공존할 수 있는 기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태도, 그리고 회원들과 쌓아온 관계, 이 4가지가 모여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헬스장이 된 겁니다. 저스짐은 단순히 헬스장 이용권을 팔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팔고 있었더라고요.